국가마다 형사처벌 가능 연령은 7살부터 18살로 다양합니다. 저마다의 사회적 배경과 법률, 교육 체계가 반영됐을 테지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범 연령을 낮춘 사례를 보면 극단적인 사건이 계기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형법은 일반적인 사회 현상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부 극단적 사건을 보고 법을 개정하는 데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해외 추세는 어떤지 석대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5월 세르비아에서 발생한 교내 총기 난사 사건. 어린이 8명 등 9명이 숨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2달 전 태국 수도 방콕의 한 유명 쇼핑몰에서도 총기 난사로 중국인 관광객 등 4명이 변을 당했습니다. 미국에선 5살 소녀가 차량을 훔쳐 운전 중이던 범죄자의 총에 맞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이런 흉변, 모두 10대 중반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을 가진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은 지난 1958년 소년법을 제정, 12번의 개정을 거치며 소년 보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외국은 청소년 흉악범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소년 보호주의 기반으로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두는 영국. 10살부터 18살이 저지른 사건 중 기소된 건 소년 법원에 송치하는데 사안이 중대하면 일반 형사법원으로 이송합니다. 피의 소년이 살인이나 총기 관련 범죄, 성폭력, 테러 등으로 가중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엔 바로 형사법원으로 송치합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소년 살인범에 대한 최소 형량을 징역 12년에서 27년으로 상향하는 이른바 엘리법도 도입했습니다. 17살 소년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학생 엘리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미국은 연방헌법상 각 주에서 소년 문제를 다룹니다. 주별 촉법소년 기준은 다르지만 대체로 10세부터 18세입니다. 70년대 이후 소년 범죄가 흉포화되자 90년대 초까지 형사 제재를 확대하는 경향이 이어졌습니다. 특정 흉악범죄 소년은 소년법원 관할에서 제외하거나 성인법원으로 자동 송치합니다. 앞서 5살 여아에게 총을 쏜 16살 소년은 일반 법원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본도 1997년 14살 중학생의 아동 연쇄살인 이후 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촉법소년 범위는 16세에서 14세로 낮췄고 소년원 송치 대상은 12세에서 11세로 확대했습니다. 중국은 3년 전 고의적 살인, 상해 등의 일부 범죄에 한해 형사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범죄 소년은 엄벌하는 게 세계적 추세지만 촉법소년 범위를 축소하는 건 되려 역효과를 부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년범 처벌 강화가 재범률을 높였다는 연구 결과들. 청소년의 뇌는 미성숙해 처벌 강화가 두려움으로 이어지진 못한다고 분석합니다. 전과 기록으로 인한 고용기의 박탈이 사회적 고립만 유발하고 교도소는 범죄학교가 돼 범죄율만 증가시켰다고 봅니다. 특히 소년범 교육에 초점을 맞춘 구금 대체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들의 재범률을 보면 평균 15%, 미국 전체 소년범 재범률보다 크게 낮았고 1인당 교육 비용도 수감 비용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국친 사상과 교정주의에 맞게 청소년 제재는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게 세계 여러 전문가 의견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